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9월의 첫째 주 여러분들 계좌 어떠셨을까요? 통계적으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달이라 되게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양시장은 반등해준 시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싹쓸이 포착주들의 화력도 빛났는데요. 이번 주 어제 상한가도 나왔었고 단기간에 벌써 세 자릿수 상승률 찍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예상치를 밑돈 고용지표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출발해서 초반에는 최고가도 찍었지만 오히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전강 후약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약보합 마감했고요. 우리 시장 이번 주 마감가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이번 주 월요일 하루 내리고 매일 오르면서 3,200선 되찾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유입된 게 긍정적이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4일 연속 또 기관도 함께 사들이면서 800선을 회복해냈죠. 811선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종목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지금부터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우리 MTN 원탑, 자타공인 원탑 정지우 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번 주도 한 주 정리부터 해야 되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 주? 예, 제가 이번 주 한 주 정리 먼저 한번 해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중요한 게 이제 이번 주는 이제 금주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로봇주 전성시대가 이걸로 끝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자꾸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가 한 번으로 끝나나요? 안 끝나죠. 그러니까 주도 종목이 된 기업들은 이게 추세적 상승세가 또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로봇주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로봇팔 관련주들이 예사롭지 않았던 거죠. 이게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제가 바닥에서 설명드렸던 종목이잖아요. 2만 원대 이하 5배 가까이 올랐죠. 예.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도전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로봇팔 관련주 또 원희골딩스도 중요했죠. 이제 메타랑 엔비디아 쪽이랑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3,000원대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제2의 로보티즈에 도전하겠습니다. 9,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PS 일렉트로닉스 제2의 원희골딩스에 도전하겠습니다. 이 3,000원대에서 지금 한 5,000원 부근까지 이제 올라와 있죠. 예. 그리고 또 KNL 시스템 같은 경우도 국내 유일의 유압 로봇팔 관련주거든요. 지난주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로봇팔 쪽이 이제 아직 PS 일렉트로닉스랑 이제 KNR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직 로봇팔 관련주 내에서 중장기 바닥권에 있어요. 원희골딩스랑 로보티즈는 이제 중장기 바닥권을 좀 지나갔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PS 일렉트로닉스는 대표회사가 배수 들어왔고 자사주 매입 소각, 만기전 사채 취득, 기간까지 대규모 역시 3자 배정 유상증자 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역시 보로드컴하고 테슬라가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또 강했죠. 이 삼형엠텍도 좀 보고 있었는데 와 원전 쪽이랑 같이 엮이면서 급등 랠리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HJ중공업이 또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데 요즘에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NK가 저는 NK도 예사롭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소 충전소 사업까지 확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사주 매입과 대표회사가 다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NK도 중장기 엄청난 대량 거래가 지난달에 시연이 됐거든요. 8월 달에. 와, 거래량이 상장 이래로 최대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일단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는 거기 때문에 역시 이번 달 1,000원대 초반이나 이하 내려올 때는 저가 매수기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대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이죠. 5일선 회복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큰 폭의 조정보다는 아마 이번 주에도 저가 매수기를 노리면서 이제 9월 다음 주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다다음 주쯤 그래야지 이제 경고 종목 지정 예고라든지 특히 이제 과열 종목 지정 예고 판단일이 끝나기 때문에 아마 한 5일 뒤에 역시 돌아오는 이번 주만 좀 어느 정도 저가 매수기를 노리면서 그 다음 주 또 급등을 노려보는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주들도 어차피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려면 배를 지어야 돼요. 우리나라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집중적으로 앞으로 좀 미국 쪽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스킨 부스터. 리쥬란을 이길까요? 예. 와, 예사롭지 않은데요. LNC 바이오가 제가 이번 주 보면서 상한가로 빵 들어갔는데, 예. 제가 8월 20일쯤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이에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설명드렸어요. 예. 제2의 파마 리서치에 도전하겠습니다. 딱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사주 맵이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 얘기 해드렸죠. 예, 그리고 솔브라인 홀딩스가 600억 지분 투자를 했었죠. 예, 이 LNC 바이오에. 예, 그만큼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나오자마자 지금 품절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여성분들 관심이 집중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한번 써볼까 지금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품절이에요. 예. 그런 만큼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국의 1조 생산 캐파를 이미 확보를 좀 해놨기 때문에 이제 승인만 팡 하고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생산 시설 투자라는 게 처음에 1,000억, 2,000억, 3,000억 뭐 이런 식으로 원래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제 늘려나가는 건데 어떻게 팔릴지 모르니까. 근데 처음부터 1조 생산 캐파 대규모로 지어놓고 안 팔리면 어떡합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LNC 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잘 지켜보시면서 이 스킨부스터 관련 회사들이 워낙 잘 됐어요. 휴젤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파마 리서치 다 수십만 원대까지 가는 기업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왜 33,000원대에서 100억 투자가 이루어졌는지는 뭐 나중에 추이를 한번 지켜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뜨거웠던 섹터와 종목들 짚어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포착주들이 시장을 장악했는데요.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상한가 LNC 바이오, 잠시 후 AS 코너에서 추가 전략 더 챙겨볼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보니까 미국의 물가 지표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쪽에 주목을 해볼까요? 예, 물가가 좀 낮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간밤에 고용 지표가 또 악화가 많이 됐어요. 예상치보다 크게 하위치가 나왔어요. 2만 건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고용 쇼크예요. 원래 진짜 이렇게 고용 쇼크가 나오면 원래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막 폭락하고 급락하는 경우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어제 장중에 딱 미지 증시가 나오면서 1% 가까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급락은 없겠다. 여기서 잘 버티면 괜찮고 버티지 않는다 하더라도 급락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버텼어요 일단. 나스닥이 약보합 정도로 버텼고 그리고 다우 증시도 폭락 급락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어떤 게 특징적인 부분이냐면 테슬라가 3%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브로드컴이 그냥 폭등을 해버렸어요. 오픈 AI 쪽에 13조 원 가까이 수주를 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번 주 뭐를 주목을 해야 될까요? 미 증시 급락에도 살아남은 종목이 딱 두 종목이 있습니다. 예. 엔비디아가 살아남은 게 아니고요. 예. 그만큼 브로드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브로드컴의 HBM, 이제 차세대 HBM4 다 납품 수주를 했거든요. 지금 이번에 수주를 다 했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 관련주들도 앞으로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삼성 HBM 쪽 그런 관점에서 제닉스 로보틱스 요것도 예사롭지 않죠. 삼성전자 HBM 제조 라인에 역시 이 회사의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쪽 뭐 갑자기 생각나는 기업이 있죠. 테슬라 1조 달러 보상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로보택시 100만 대를 판매하면 이 머스크가 이 로보택시 판매를 어마어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막 기를 쓰고 이제 막 달라붙겠는데요. 완전 자율주행차 내년도에 상반기에 핵심 자율주행을 전 세계 최초로 공급하는 기업이 누구죠? 이 PS 일렉트로닉스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또 관련 수혜까지 있어요. 삼성전자 쪽에 역시 앞으로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이쪽도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 진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이 차세대 HBM4 수혜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반도체 장비도 납품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로우파를 스마트폰 제조 라인에 초도 납품을 한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은 게 아니고 지난주 확인해 본 결과 초도 납품을 한 것 같아요. 구미 공장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AI 서버 사업도 하죠. 그것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고 북미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광학 모듈 장비도 역시 수주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지금 다 수주를 해가지고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스마트폰 제조 라인에 명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좀 추측을 해보는 거죠. 삼성전자 구미 공장 스마트폰 제조 라인 삼성전자 말고는 없잖아요. LG전자가 지금 이제 사분 접었잖아요. 국내 삼성전자 말고는 없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이번 주 어차피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금리로 간다. 주식은 90% 이상은 수급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도와주는 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경쟁 국가이기 때문에 협력하는 단계도 있지만 이제 경쟁 국가예요. 중국이 너무 살아나면 우리나라가 어려워질지 몰라요. 과연 미국이 살아나지 않고서 중국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어떻게 살아나려고 하냐면 관세와 제조업의 부활로 역시 우리나라랑 역시 협력을 해서 중국을 상대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미국은 절대 우리나라를 버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 러시아,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선 미국을 절대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의 제조업의 부활을 우리나라가 이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5천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브로드컴과 테슬라 수혜주 저가 매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종목들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안에 포착주가 있을지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 쭉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 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해왔는데요.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 예사롭지가 않죠. 로봇 분야 쪽이 앞으로 엄청난 대전이 저는 펼쳐질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머스크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랬죠. 로봇 사업으로는 경단위를 벌겠다, 도전해보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AI 로봇 다음은 뭘까요? 결국엔 나중에 먼 시대에는 이제 우주와 양자통신 뭐 이런 쪽이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분명 AI 로봇 대전이 펼쳐질 텐데 우리나라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앞으로 AI 쪽에 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결국에는 AI를 이용해서 제조업의 대변화 이거를 이제 로봇이 이끌어내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 로봇주 내에서도요. 지금 일단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급증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요. 일단 원익홀딩스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갑자기 이 기업이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예. 주식은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없었죠. 예.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불쑥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대량 거래가 시현되긴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죠. 예. 그러다가 좀 더 의미 있는 거래량이 여기서 수반돼요. 예. 최대 주주가 작년도 최대 주주가 매집을 하고나요. 80만 주 매집을 했죠. 그리고 나서 거래가 터지고 그 거래량을 딱 넘어서면서 20개월 이평선을 딱 돌파를 하죠. 예, 그죠? 그러면서 이제 60개월 이평선, 이 보라색 라인선까지 돌파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는 젠스랑 CU 같은 경우도 올해 AI는 이제 피지컬 AI다, 로봇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 시현되고 딱 뚫어버리죠. 메타 얘기도 나왔지만 젠스랑 CU 같은 경우가 이 회사에 딱 다녀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슈퍼쿨, 정말 멋지다. 예. 그래서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고점을 뚫어버리니까 쭉 하고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번 달 지금 대량 거래 대음선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 상투 신호가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PBR 1배가 13,000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자회사 원익 IPS도 굉장히 잘 나가죠. 예. 왜냐하면 원익 IPS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양쪽에 반도체 증착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거든요. 예. SK하이닉스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회사도 있고 자회사 원익 로보틱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재 사업도 부품 사업도 하기 때문에 원익 IPS가 상대적으로 뭐 삼성전자 최대 수혜주라고 해도 또 과언이 아니죠.
거기에 로봇팔이 올해 하반기 메타랑 공동 개발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켜보시면서 중장기는 그냥 계속 5개월 이평선 매매를 이어나가되 단기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역시 단기 21선 지지권을 잘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은 지금 최근 들어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고가 들어가면 경고 종목 지정 예고는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한번 지정이 돼버리면 2주일 동안 지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지정은 피해가는 게 좋거든요. 대신 과열 종목 지정은 크게 상관은 없죠. 3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원희골딩스도 앞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000원대에서 강추해드렸습니다. 3,000원입니다. 예. 지금 9,000원대에서 강추한 게 아니고 3,000원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PS 일렉트로닉스.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제가 항상 이제 싹쓸이 기법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파라볼릭이 하락 기조로 전환되죠. 계속 전환되죠. 예. 주식이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막 반등이 나오고 이제 막 터닝하려고 했죠. 야, 차트를 보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저항받고 미끄러졌어요. 2020년도 때 막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꼬꾸라졌죠. 예. 이게 왜 이 종목만 그때 꼬꾸라졌을까요? 예. 2023년도 때 그때부터 해서 증시 자체가 못 갔어요. 그때 지수가. 그래서 같이 떨어진 거예요. 지수로 인해서. 쭉 가다가 또 이제 막 바닥을 다집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죠.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죠. 근데 여기서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왔어요. 1년 동안 보유회수가 되죠. 그러면 대부분 1년 동안 이제 기관들이 투자 들어올 때는 당장 가기보다는 당장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세력들이 팔기 위해선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업은 내년 1월 달 때까지가 기관들이 내년 1월 달 이유를 보고 들어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대표이사도 장내 매수 들어오고 6개월 안으로는 팔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올해 10월 달까지도 팔지 못하겠다. 당장은 상투 신호가 나올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한 몇 년 동안은 바닥에서 박박 다진 거죠. 원래 이런 기법이 있어요. 주식은 수년 동안 떨어지고 수년 동안 바닥을 다진 기업은 한번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크게 바라볼 수도 있다. 충분히 가격 소화를 하고 매물 소화를 바닥에서 하고 다지고 우리가 뜸을 들인다라고 하죠. 원래 밥을 뜸을 들이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밥을 뜸을 안 들이면 설익잖아요. 맛이 없어요. 충분히 뜸을 들인 기업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앞으로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잘 지켜보시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밑에서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사상 최대 거래량 지난달에 지원됐죠. 이제는 틀리죠. 뜸을 많이 들었다라고 했죠. 이제 먹으면 맛있겠죠. 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고점에서 수년 동안 조정받고 수년 동안 바닥을 다졌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MACD가 계속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하락 기조. 이제 빨간 게 하나 나올랑 말랑 그러네요. 제가 맨날 빨간 게 나올랑 말랑 할 때가 중요한 것 같다고 그랬죠. 틀리죠. 올해 수년 동안 조정받을 때 대표회사가 장내 매수를 안 들어와요. 그런데 작년 12월 달부터 매수 들어오고 올해 4월 달도 추가 매수예요. 그러니까 대표회사 수급이 틀리죠.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달이면 기관들도 팔 수가 있죠. 보유회수가 끝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1월 달 때까지가 뭔가 이제 이 시점이 오는구나. 그런데 삼성전자의 독보적 수혜주예요. 반도체, 스마트폰, 로봇까지 다 엮여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재료가 테슬라 재료까지 있죠. 폭스바겐하고 지금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번 달에 또 새로운 신제품을 선보이는구나. 10배 성능을 개선한 그리고 로봇택시를 100만 대를 판매하면 테슬라 머스크에 1조 달러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야, 저 같으면 그냥 지금 밥만 먹고 일단 로봇택시 어떻게 많이 판매를 할까 그 구상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1조 달러가 떨어지는데요. 머스크 재산이 지금 한 500조 이상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엄청납니다. 엄청 똑똑한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하지만 부러우면 지는 거죠. 돈이 전부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역시 주식 투자. 지금 제가 볼 때는 부동산으로 벌기는 단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걸로 봐요. 왜 대출을 쪼여놨기 때문에 대출 쪼여놨는데 여기서 부동산이 폭등한다? 그렇게 상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어차피 이제 공급 정책들도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잖아요. 그만큼 미국이 이제 경제가 부활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힘이 절대적으로 이제
작용을 한 거거든요. 요즘 간밤에 이제 뭐 배터리 쪽에 뭐 공장에 뭐 우리나라 인력들을 좀 이제 뭐 균제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현대차 이제 LG엔솔 배터리 공장이죠. 예. 해결되겠죠. 세상은 이제 순리대로 가니까. 뭐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게 있을까요? 예. 역시 잘못한 게 없으면 풀려나야죠. 예.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압박한다는 관점이 아닐까 싶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현대차라든지 LG엔솔 뭐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지금 로봇, 반도체 이런 쪽 AI 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AI로의 기술을 이용해서 로봇 시대로의 대전환, 제조업의 대전환, 스마트 팩토리가 이끄는 거죠. 이 기업이 역시 반도체 AI, 로봇, 최대 수혜주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도 계속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00원대에서 강추했습니다. 3,000원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제닉스 로보틱스 마지막으로 이 기업이 역시 제조업의 AI를 이용한 제조업의 대전환. 이 부분, 이 스마트 팩토리 쪽에 가장 또 중요한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 앞으로 전 세계 모든 공장에 이 회사의 무인 운반 로봇,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이 독점 공급할지도 몰라요. 전 세계 공장에. 이 기업이 이미 울산 3공장에 납품을 다 했거든요. 100대 이상 납품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삼성전자 HBM 제조 라인에 스마트 팩토리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점유율이 무려 70%를 육박한다 얘기 나왔고요. 거기에 삼성 디스플레이 노강 공정에 여기 BOE 쪽도 마찬가지고요. 독점 공급한다. 근데 다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대요. 예. 야, 이 세계 최초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전 세계에서 개발한 기업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기술을. 예.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라는 건 물론 이제 이후에 또 개발한 기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엄청난 대량 거래가 수반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권에 있을 때는 항상 최대 거래량이 수반될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앞으로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원유골증스 3,000원대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 터졌잖아요. 그죠? 그럼 날아갔잖아요. 뚫어버리니까. 그리고 지난달에 PS가 사상 최대 거래량 터졌죠. 그거 아직까지 중장기 바닥권이죠. 예. 제닉스 로보틱스가 이번 달에 터지네요. 사상 최대 거래. 예. 그죠? 이미 2개월 동안 상장된 이래로 그 거래량을 단숨에 5일 만에 넘어버렸잖아요. 5일 만에. 최대주가 자사주 매입을 7,000원대 했죠. 왜 우리는 7,000원대 안 봤을까요? 저는 좀 보고 있었거든요. 7,000원대.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네? 예사롭지 않네? 예. 그 전에 무상증자도 한 주당 2주, 총 3주로 늘어났거든요. 왜 무상증자까지 하지? 자사주 매입이 끝나니까 날아가죠. 예. 역시 그래서 주식의 90%는 수급이다. 자꾸 트럼프나 뭐 중국만 보고 있지 마시고 장중에 수급을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봐야 되고 무상증자를 했는지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률을 이끄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본질적인 부분, 기본에 충실하자. 외부에서 이제 찾지 말고 내부에서 역시 잘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주식 싹쓸이 이 기법은 나중에 워렌 버핏을 능가하는 핵심 기법이 될 수 있게 열심히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이고요. 종목은 RFHIC, 매수가는 25,200원, 비중은 18%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어제도 이 종목이 9% 넘게 오르면서 28,000원, 27,700원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지금 시청자분 수익권이신데 네. 이젠 또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의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목표가 하시네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500원을 내셔야 되나. 이거 예전에 개그맨 좀 유행한 멘트였죠. 예, 농담한 거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주식은 중요한 게 바닥을 찾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이 주식은 지금 바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팬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RFHIC는 제가 10,000원대 초반대에서 사장님이 매수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300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좀 크게 상승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중간에서 사신 거거든요. 꼭대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서 지금 12,000원대에서 왜 사야 됐을까요, 우리가? 13,000원, 14,000원.
대표이사가 사장님이 장내 매수를 한 3억 가까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연초도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꾸준하게 3년 동안 뭐 100억, 50억, 100억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엄청난 대규모 최대주의 증여가 이뤄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증여가 이뤄졌어요. 아, 증여가 끝나니까 본격적으로 하네요. 예. 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왜 지금 여기서 투자하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주식 싹쓸이 방송을 안 보셨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전자공시를 보지 않았어요, 이분은.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중간에 위치해요. 720원하고는 아직 이격이 많이 벌어지진 않았고, 특히나 월봉 차트를 보면 이제 아직 MACD가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중장기는 뭐 4만 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회사도 지문 들리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최근 들어 방산 쪽에, 이탈리아 쪽에 굉장히 이 회사의 핵심 반도체 부품을 이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기술력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주포 세력들이 그러니까 바닥에서 매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권이기 때문에 중장기는 46,000원, 단기적인 관점에선 여기서는 뭐 다시 또 7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불안한 거죠. 예. 여기서는 불안한 매매를 하는 거죠. 아닌 말로 바닥에서 내가 13,000원대에서 주포 세력들 살 때 샀어. 근데 여기서 반토막이 나. 그래도 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요. 철저하게 24,000원대. 여기 라인대가 딱 지지권이에요. 이 라인 이탈되면 뭐 손절을 해야죠. 예. 그리고 다시 사야죠. 밑에서 떨어지면 다시 사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그냥 21선 이제 뚫었기 때문에 그냥 가면 추가 반등을 노린 거죠. 대신 지금 21선 돌파를 좀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반등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올해는 2025년도 통틀어서 올해 4분기가 장이 또 가장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왜? 금리 인하에 들어가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RFHS도 지지권, 앞으로 목표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는 46,000원까지 위원님이 바라보시는 목표가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 수익 더 크게 챙기시길 바랄게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화 상담이네요.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제 목소리 잘 네,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전 실리콘2고요. 네, 제가 이거를 한 5월 초에 좀 샀다가 수익을 좀 내고 네. 다시 7월 중순경에 다시 샀었거든요. 네. 7월 말경에 다시 사가지고 조금 올라갔는데 못 팔고 놔뒀더니 또 쭉 떨어지더라고요. 매수가랑 단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45,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7%입니다. 네, 45,500원은 비중 17%. 네. 지금 조금 뒤늦게 또 추가로 매수하셨는데 내려와서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42,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정지우 위원님 네. 어떻게 예. 대응해야 될까요? 네,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 예.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목소리가 좋으세요. 예. 일단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면,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이거 실리콘2 혹시 제 방송 2022년도 때 보셨으면, 엄청난 성과를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못 보셨죠? 예. 2022년. 그때는 제가 주식을 잘 안 했고요. 그렇죠. 주식 예.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이게. 왜냐면 네. 실리콘2는 무상증자를 엄청나게 바닥에서 했었거든요. 네. 대표 최대주가 막 샀어요. 그게 언제쯤 산 거냐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3년도 때 그때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지죠. 예, 그죠? 2022년도 무상증자를 한 주당 5주인가요? 주식수로 막 6배, 7배 막 늘려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막 자사주 매입까지 합니다. 막 30억 가까이 하고요. 그러면 이제 주식을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예. 주식은 이게 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사상 최대 거래량. 오늘도 제가 로봇주 아까 보셨죠? 막 거래량 터질 때 막 원유골딩스 3배 올라가고, 원유골딩스 막 50% 올라가고, 로보티즈도 바닥에서 막 5배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대량 거래,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대표이사 매수, 공시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다트전자 공시 보시나요? 아니요, 안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이 주식이 수익을 난다, 실패한다를 떠나서 공시도 안 보시고, 그리고 차트도 안 보시는 거예요, 사실상. 혹시 차트도 보시나요? 차트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밀집 국면에서 정배열 초기 때 사야 되는데, 지금 이격이 잔뜩 벌어진 상태에서 차트를 본다라고 좀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자칭 좀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위치에서는 안 사요. 예.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평선하고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고 예전에 2023년도 때는 완전히 다닥다닥 일봉이랑 이평선이랑 밀집돼 있잖아요. 위로 가냐 못 가냐 이게 위쪽으로 가냐 밀집돼 있느냐 꺾이냐 이런 위치고 여기는 이격이 벌어져서 더 가냐 아니면 더 떨어지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면 일단 공시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긴 하지만 차트도 제가 볼 때는 안 보시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격이 잔뜩 벌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대표사 최대 주주가 매도했어요. 예. 공시를 안 보시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매도했는지도 지금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최대 주주는 우리 회사가 너무 고점인 것 같은데 팔자. 근데 투자부는 사자.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예. 잘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2 같은 경우도 대량 거래가 있었어요. 2023년도 때. 그때 엄청난 대량 거래 때 터질 때 사야지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LNC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화장품이나 뭐 의료기기나 이런 쪽은 왜 이제 자사주 매입이 100억 들어오고 외부 투자 유치하고 대량 거래가 터지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은 지금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반등시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뭐 다시 6만 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미 지나간 버스예요. 우리가 막 버스 이미 출발을 했는데 아저씨 저 좀 늦었습니다. 버스 좀 세워주시죠. 안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냥 가버리세요 그냥. 우리는 다음 버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술린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기업은 이제 화장품 쪽은 이제 포기 상태로 가는 거고 바닥에 있는 기업들을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그냥 팔아야 되나 안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가야 되나 그걸 여쭤보려고요. 그걸 저도 지금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반등할지 아니면 또 이전 저점 깨지고 떨어질지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보면 원래 주식은 이전 저점을 깨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48,000원 있죠. 예. 여기서 이전 저점을 깨버리면 원래 반등시 좀 축소를 해야 돼요. 축소를 하고 다시 회복되면 있는 것만 갖고 가다가 본전에서 매도 관점으로 보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정석이거든요. 그냥 기법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깼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서는 더 갈지 아니면 중간까지 또 떨어졌다 갈지 이걸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일단 최대한 본전 부근 이상에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바닥에서 다시 새로운 버스를 또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다트전자 공식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의원님 추천주만 따로 그 리스트 만들어 놓고 맨날 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반등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지켜보시고요. 꾸준히 들고 계시다가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AS 받아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PS 일렉트로닉스입니다. 6월 2일에 진입해서 상한가도 2번이나 나왔었죠. 특히 지난주 이 시간에도 재추천을 하셨고요. 한 주 동안 9% 상승률, 6월 달 추천하고서부터는 62% 넘는 상승률 보였습니다. 매주 오르네요, 위원님. 예, 일단 이 PS 일렉트로닉스는 재료가 워낙 많아요. 제가 방금 전에 근데 약간 손가락질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하신 거고 기분 안 나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굉장히 이제 도와드리려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강조하려고 이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딱 지지권이 4,200원대 여기 21선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냥 4,200원대만 일단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탈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대신 지금 이 기업이 대표사가 상반기에 매집을 해요. 장내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소각해요. 그리고 기관들 물량을 뺏어와서 소각시켜버려요. 자사주를 소각시켜버리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 물량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수급이 들어오고 내년 1분기쯤에 테슬라, 폭스바겐 재료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막 AI 서버, 반도체 장비, 로봇8 이제 납품도 했죠. 삼성 쪽에 납품한 것 같은데 이런 재료가 나오면서 야 이제 4,200원 깨고 내려갈 거야. 왠지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지지권을 참고하시고 월봉상 이번 달 이제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죠. 월봉 차트로 봤을 땐 일본은 이미 돌파를 했고 MACD가 다음 달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 중장기는 60개월 이평선 돌파하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시세 분출 국면으로 전개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바닥권은 이제 지나간 좀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은 상투 신호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대표사도 팔지 않았고 기관들 160억 물량도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진적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고점 아니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원익홀딩스 볼게요. 위원님이 3,000원대 추천하셨는데 9,000원 넘어섰죠. 아까 전에 젠스낭이 슈퍼쿨이라고 했다는 기업이 이 종목이죠, 위원님? 예. 저는 위원님께 슈퍼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률이 엄청나네요. 161%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 앵커님은 슈퍼 베리베리 쿨이신 것 같고요. 예, 영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주 발음은 안 좋아요, 아직.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0선 부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원익홀딩스도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파, 지지받고. 아, 왜 우리는 그때 풀배팅을 못했을까요? 저는 좀 강추를 했어요. 그러니까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예. 이런 위치에서 최대 주주가 샀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지분 투자 들어왔다. 풀배팅 했으면 약 3배를 원래 먹는 거거든요. 3배. 3,000원 초반대라고 하면. 그만큼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7,000원대의 지지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3배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7,000원 지지라인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종목은 어제 시장의 주인공 상한가 LNC 바이오입니다. 이 종목 위원님이 8월 11일에 진작에 진입을 했고요. 어제 상한가 가면서 22.7% 상승률 기록했네요. 예, 제가 항상 제2의 뭐를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도전하겠습니다. 로보티지가 5배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역시 LNC 바이오 제2의 파마 리서치에 도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상한가를 들어간 거죠. 야, 예사롭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좀 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종목 정고점을 뚫었죠. 예, 그죠? 34,000원, 예, 그리고 36,000원. 제가 볼 때 이제 36,000원대만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점진적 반등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솔브레인홀딩스도 LNC 바이오 대규모 투자를 한 만큼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시간에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14%, 15%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그 기업도 자사주 매입이 200억 들어왔어요. 38,000원대에서. 솔브레인홀딩스도 38,000원대를 바닥권으로 보시고 반도체 재료랑 배터리 재료가 있는 만큼 점진적 또 상승을 노려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상투 신호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여전히 상투 신호는 안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32,000원대 지지권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정그린인가요? 그린 리소스 살펴볼게요. 정그린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제 정말 식당에서 음식이 맛없으면 이 소스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린 리소스 이 종목도 9%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아, 잘못 아셨습니다. 정소스입니다. 정소스. 일단 무엇보다 이 정소스 같은 경우가 이 그린 리소스 제가 굉장히 좀 신뢰감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수급이 너무 좋아요. 뭐 일단 무상증자부터 시작해서 기관들이 16,000원대 투자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 기업이 일단 지금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1,200원대가 딱 지지권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다음 주 화요일 날이 과일 종목 지정 예고 판단일이 이제 끝나버려요. 월요일이면 마지막 날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5일선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5일선 회복 안착 이후에 아마 화요일 날 급등을 노려보는 위치가 아닐까. 화요일 날.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삼성 파운드리 쪽에 독보적 수혜주예요. 전 세계 유일하게 초고밀도 코팅 기술을 확보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납품하고 있는데 물량이 증가하고 다소의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월봉 차트를 보면 이제 20개월 이평선 돌파 안착 속에서 월봉 적산벽이 나오거든요. 오, 차트만 보고 있으면 우리 사람이라는 게 첫인상을 보잖아요. 예. 저도 저렇게 첫인상이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름 잘생기진 않았지만 첫인상이 나쁘진 않은데 첫인상이 너무 좋잖아요. 예. 바닥에서 이렇게 탁 돌아갈 때가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꺾인다. 쩍국대에서 꺾인다. 인상이 너무 나쁩니다. 아니 말로 너무 인상이 더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얼굴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 터지고 재료 나오고 최대주주나 기관 세력들 들어오고 이렇게 보게 되면 실적도 급증하고 있죠. 시설 투자도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좀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인상이 좋은 종목 그린 리소스 다음 주 화요일 급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인텍플러스고요. 이 종목은 8월 25일 진입을 했네요. 어제도 장중에 9% 넘게 올랐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소 36,000원대까지 바라보세요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약간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4만 원대까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기관들이 36,000원대에서 본전치기 하려고 들어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10% 정도는 남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기관들도 2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차피 장사로 들어온 거잖아요. 기관들도 지금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11,700원대가 이제 중요한 지지권 같아요. 예. 대량 거래 시현되고 첫 급등을 했던 시점이 11,000원대 한 중반대죠. 예. 그리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번 달부터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TSMC 재료가 있는 기업이죠. TSMC 9월 달에 퀄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자사주 매입이 이미 20억 가까이가 들어왔다. 이미 최대 주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퀄 실패하면 수주 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주가 급락할 텐데 그런데 미리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미 회사에서는 단정 짓고 들어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11,700원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앞으로 최소 4만 원대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기존의 위원님이 36,000원까지 보셨는데 목표치를 더 올렸습니다. 4만 원대까지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수익 더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포착주 5개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LNC 바이오를 다시 한번 또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 주변에 많은 여성분들이 LNC 바이오의 리투를 이제 나중에 막 얘기가 이제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 순간, 야, 그때면 이미 늦어요. 이미 다 퍼진 순간에 늦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파마 리서치가 3, 4만 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70만 원까지, 60만 원까지 가는 기업을 토했거든요. 수십 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야, 이거 잘하면 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퍼질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품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조 원 생산 캐파를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대 주주가 매집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100억. 그런데 솔브랜 홀딩스에서 600억 또 투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력들 들어오고 준비는 다 돼 있죠.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일단. 이제 많이 팔리기만 하면 되는데 품절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계속 소식들, 뉴스나 기사 소식들을 주목하시면서 조정시에만 33,000원대 들어온 거죠, 100억이. 조정시만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려보면서 앞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2의 파마 리서치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 종목 LNC 바이오 함께 하신 분들 어제도 상한가 같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조정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봐주셨네요. 이제 두 번째 종목 알아볼까요? 예, 여러 가지 뭐 다른 종목들보다도 네. 좀 확실한 종목들을 오늘 좀 이런 기업들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또 그린 리소스를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 기관들이 16,000원대에서 투자가 들어왔거든요. 예. 그럼 기관들은 벌써 1년 전에 올해 7월 달 이후 야, 이거 우리 16,000원대 이상에서 한번 이득 실현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자 없이 들어온 건데 12투자가 그럼 16,000원대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솔직히 기관들은 어떤 이제 회사의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지 내용들을 보고 오케이 한 거거든요. 좀 더 일반 투자자분들보다는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기관들을 좀 추종을 좀 어느 정도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최소한 16,000원대까지 노려보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한번 급반등을 노려보면서 접근해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 이번 주 초반에 저가에서 아직도 노려보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화요일 급등 노리고 있습니다. 그린 리소스 월요일에 한번 저가 매수 잘 노력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세 번째 종목 공개해 볼까요? 어떤 건가요? 네, 역시 또 이 종목도 최대 주주가 네. 매집을 한 기업이라서 좀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NK를 좀 설명 들어볼 텐데요. 이제까지 NK가 못 갔죠. 예. 그런데 이제 자사주 매입이 30억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올해 상반기. 예. 그리고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를 꾸준하게 하더라고요. 수억 원.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업이 자회사 지분을 265억을 들여서 잔뜩 늘리더라고요. 96% 지분을 확보하더라고요. 왜 자회사 지분을 이렇게까지 많이 확보할까요? 예. 수소 충전소 사업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신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좋은 다 시그널이거든요. 수급이. 예. 그런데 바닥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수반되더라고요. NK. 주식은 90% 이상은 뭐다? 수급이다. 그래서 NK 같은 경우가 이번 주 역시 1,000원대 초반대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역시 900원이 최대주 매집 단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900원대까지 내려가요. 그럼 거기서 추격 매도 하시겠습니까? 거기서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대주가 대량으로 샀기 때문에. 대신 증시의 흐름의 하반기 다시 쭉 내려오기보다는 아마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해 4분기 이후 내년도 상승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역시 이번 주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다음 주쯤에는 이제 과일 종목 지정 예고 판단일이 끝나면 좀 더 본격적인 또 추가 반응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포착주는 NK였습니다. 1,000원 초반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종목 공개해 볼까요? 어떤 건가요? 예, 지금 이 마지막에 설명드릴 네. 종목이랑 이게 네 번째 지금 설명드릴 종목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둘 다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왔는데 제닉스 로보틱스이거든요. 제닉스 로보틱스는 사명을 변경했어요. 제닉스에서 로보틱스를 또 추가했습니다. 의지가 보이죠. 우리는 로봇 사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진행을 할 거야. 그런데 세계 최초로 지금 AGV, 무인 운반 차량,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AMR 쪽을 지금 세계 최초로 이 제어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현대차 그룹에 지금 전 세계 모든 공장에 이 회사의 지금 AGV, AMR을 지금 공급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현대차가 이제 밝혔죠. 네. 그런데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 회사의 스마트 팩토리를 공급합니다. 예. 삼성 디스플레이 노광 공정, 그리고 심지어 BOE 쪽은 독점 공급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루시드 모터스 쪽도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의 특히 HBM 제조 라인에 이 회사의 스마트 팩토리 스토커를 좀 공급을 하거든요. 점유율 70%. 그런데 거기에 또 파운드리 테슬라 쪽에 미국 텔러시 쪽에 수혜도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비메모리, 삼성 동시 수혜주죠. 이렇게 재료가 다양한 기업이 있는데 자사주 매입이 이번 주 10억이 다 마무리가 됐죠. 이미 수개월 전에 무상증자도 한 주당 2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주식 수가 3배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제닉스 로보틱스 이번 달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는 부분 제가 기법공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단기는 좀 가일권이긴 해요. 제가 평일날 첫 급등하는 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시 이런 기업들도 이번 달부터 중장기는 시작 관점에서 조정심한 저가 매수기를 잘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9월 초반대까지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제닉스 로보틱스 9월 초반대까지 저가 매수 잘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착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동등했던 그 종목 뭘까요? 네. 저는 둘 다 좋습니다. 현명한 대답이죠. 저도요. 예. 맞습니다. 이게 현명한 거죠. 좀 어렸을 때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좀 약간 좀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항상 좀 컸으니까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FSD 같은 경우가 중요합니다. 이 FSD 같은 경우가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온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2나노 이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양산을. 이제 테슬라 수주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FSD가 미국의 직원을 채용을 늘리죠. 예. 그리고 이제 시설 투자 목적으로 제가 볼 땐 교환사채 발행 투자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예전에 한번 기억이 있어요. 2023년도 때 교환사채 발행 투자가 들어오고 4만 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삼성 파운드리 공장 멈췄잖아요, 미국에. 예, 그런데 이제는 하이나 UV 장비를 추가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왜? 2나노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이나 UV 장비에는 이 회사의 CNT 펠리클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TSMC와의 수율 격차가 이 부품에서 낮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한번 언론 보도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이사 매수 들어왔죠. 삼성전자가 420억 지분 투자 들어왔잖아요. 이것만큼 좀 확실한 게 있을까요? 한 장당 또 5천만 원 가까이 호가할 정도로 엄청난 좀 비싼 부품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최초로 공동 개발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미 시제품 양산 들어가서 가격 협상까지 들어갔을 정도면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차트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2만 1,000원대, 2만 초반대, 2만 원대 중반 이하는 저가 매수기에만 누리면서 4만 원 이상 도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FST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쉬우신 분들 위해서 오늘 공개 방송도 이어지는데요.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벌써 이 원유골증스가 160% 가까이 올라왔고요. 예, 로보티즈는 한 400% 가까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 PS 일렉트로닉스는 한 50% 가까이 올라온 것 같고요. 이제 또 바닥권을 또 열심히 노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열심히 제가 바닥 찾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M10W 사실상 지금 5년 동안 전체 대상, 거의 전체 1등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노란톡도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 지금 바로 이제 8시 50분 이후부터 해서 온라인 오전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바로 지금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거의 전체 1등이 아니라 확실한 전체 1등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일론 머스크 부럽다고 하셨는데 전혀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위원 중국들이 더 잘 가고 있으니까요. 네. 어제 상한가 나왔던 LNC 바이오도 있었고 원익홀딩스 3배 올랐죠. 로보티즈 400% 넘는 상승률. 이렇게 큰 상승률 나도 함께하고 싶다, 부럽다 하시는 분들 오늘 공개 방송 꼭 놓치지 마세요. 잠시 후 9시에 시작을 하니까요. 많은 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고의 계좌는 최고의 위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위원님과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